2026년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연도가 아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까지 한국은 빠른 추격자였다. 기술을 흡수하고 생산량을 늘리며 시장에 진입한 나라였다. 그러나 지금 흐름은 명확하다. 더 이상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라 공급 구조를 설계하는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 이 변화는 구호가 아니라 수치로 확인된다. 방산 수주 잔고는 이미 130조 원을 넘어섰고 방위력 개선비는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양이 아니라 체계가 바뀌고 있는 단계다. 2025년까지의 성장은 분명히 물량 중심이었다. K2 전차의 대규모, 해외 인도, FA-50의 연속 수출, 지상과 항공 플랫폼의 빠른 납기, 이 모든 것은 생산 능력 확대라는 공통점으로 묶인다. 많이 만들고 빨리 납품하는 국가. 여기까지는 기존 방산 강국의 길을 따라가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2026년을 기점으로 한국 방산의 성격은 다른 궤도로 이동한다. 무기 제조 산업이라는 외피를 벗고 전장체계 산업으로 구조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소프트웨어와 통합운용 개념이 있다. 단일 무기를 잘 만드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전투가 벌어지는 전체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다. 센서와 타격수단, 지휘통제와 데이터 흐름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이지 않으면 성능 수치는 의미를 잃는다. 한국 방산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하드웨어 성능 경쟁이 아니라 체계 통합 능력 경쟁이다. 그래서 2026년은 단순한 성장의 해가 아니다. 질적 전환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방산 기업들은 이미 방향을 바꿨다. 생산량 확대보다 먼저 AI 기반 무인체, 자율 판단 알고리즘, 네트워크 중심 전투 개념을 무기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연구 단계가 아니라 실전 배치 전 단계까지 내려온 기술들이다. 이 변화는 방위산업 내부에서만 감지되는 신호가 아니다. 해외 분석기관과 군사 전문 매체들도 같은 지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 흐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KF-21이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다. 한국 방산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시험 비행 일정, 양산 준비 속도, 생산체계 완성도까지 모두 기존 항공 강국의 기준을 흔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험 비행을 하면서 양산 라인을 돌리고 공장 확장을 병행하는 구조는 항공산업에서는 거의 전례가 없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가능성이 있다, 성장 중이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이미 와 있는 상태라는 반응이 나온다. 유럽의 전통적인 항공 강국들과 비교해도 개발 속도와 실행력에서 이상할 정도로 빠르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이 속도는 단순히 인력을 갈아 넣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다. 시스템 중심 사고로 전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다. 지금 한국 방산이 보여주고 있는 변화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총을 만드는 산업에서 전장을 설계하는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전환의 중심에 KF-21이 있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다. 이 흐름이 단발성 성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세계 방산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분기점이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KF-21이라는 기체를 성능이 아니라 구조와 체계의 관점에서 다시 봐야 한다. KF-21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는 이것이다. 이 전투기의 가치는 기동 성능이나 외형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시선이다. 그러나 군사 분석 관점에서 보면 KF-21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성능보다 보이지 않는 일정과 구조에 있다.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은 성능도 예산도 아니다. 일정이다. 일정이 한번 흔들리면 시험 비행이 밀리고 양산이 늦어지며 결국 전력화 자체가 무너진다. 대부분의 항공 강국들이 이 함정에 빠진다. KF-21은 이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접근을 선택했다. 기체 성능을 먼저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개발 일정과 양산 구조를 먼저 고정했다. 시험 비행은 2026년까지 종료한다는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했고 그 이후 바로 양산과 실전 배치로 전환하는 구조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일정은 낙관적인 선언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공정과 생산 라인을 전제로 한 계산이다. 실제로 KF-21 시험 비행은 누적 횟수 기준으로 이미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례적인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수의 시험 비행이 진행됐지만 중대 사고 없이 일정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항공산업 내부에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진다. 이건 운이 아니다. 시험과 생산이 분리된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다. 이 지점에서 해외 시선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다. 단순히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다. 일정이 무너지지 않는 전투기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요즘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성능이 아니라 언제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전쟁이 터졌을 때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인도 가능한 기체 수가 전력을 결정한다. 이 때문에 KF-21은 점점 시장에서 다른 질문을 끌어내고 있다. 이 전투기는 얼마나 빠르게 증산할 수 있는가? 생산 라인이 위기 상황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가? 정치적 변수나 외교적 압박이 생겼을 때 일정이 흔들리지 않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KF-21은 상당히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라인은 돌아가고 있고 자동화 비중이 높으며 일정 관리가 시스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조는 기존 전투기 프로그램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다수의 서방 전투기들은 성능은 뛰어나지만 생산 일정이 외부 변수에 크게 흔들린다. 정치적 승인 지연, 부품 공급 문제, 하청 구조 붕괴가 반복된다. 그 결과 돈이 있어도 기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KF-21은 이 시장의 불만 지점을 정면으로 파고들고 있다. 그래서 해외 분석에서는 KF-21을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로 분류하는 접근이 점점 힘을 잃고 있다. 이 기체의 진짜 경쟁력은 세대 구분이 아니라 생산과 전력화의 속도에 있기 때문이다. 빠르게 만들고 빨리 배치하며 필요하면 증산할 수 있는 전투기. 이 조건은 현대전쟁 환경에서 그 어떤 성능 수치보다 무겁다. 이 흐름 속에서 KF-21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연결된다. 성능이 아니라 구조로 평가받는 전투기. 기체 하나가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가 전력으로 인식되는 단계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중심에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 있다. 바로 생산 공정과 조립 체계다. KF-21이 진짜로 판을 흔드는 이유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KF-21이 기존 전투기 프로그램들과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은 생산 공정이다. 항공기 개발에서 이 영역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숨겨진 분야다. 성능은 보여줄 수 있지만 만드는 방식은 보여주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생산 공정이 곧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KF-21은 이 금기를 정면으로 건드린 전투기다. 전투기 생산에서 가장 위험한 변수는 일정 붕괴다. 설계가 아무리 완벽해도 조립 공정 하나가 흔들리면 기체 전체가 멈춘다. 동체 결합 오차, 주익 정렬 실패, 배선 간섭 같은 문제는 시험 비행보다 훨씬 치명적이다. 이 문제는 대부분 사람 손에 의존하는 공정에서 발생한다. 숙련도가 높아도 인간의 감각에는 한계가 있다. KF-21은 이 구조 자체를 바꿨다.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시스템이 기준이 되는 생산 구조다. 핵심은 정밀 좌표 기반 자동 조립 체계다. 동체와 주익, 꼬리 구조물, 내부 배선과 항전 장비까지 전부 하나의 디지털 좌표계로 묶는다. 이 좌표계 안에서는 어림짐작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허용 오차는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작다. 이 공정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전투기 생산에서 가장 무서운 요소였던 시간이 통제되기 시작했다. 이번 달에 몇 대가 나오는지가 아니라 이 날짜, 이 시간에 한 대가 나온다는 예측이 가능해진다. 이 차이는 단순한 효율 문제가 아니다. 전쟁 억제력의 문제다. 전투기는 필요할 때 있어야 의미가 있다. 해외 바이어들이 놀란 지점도 바로 여기다. 성능 설명은 듣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 예측이 이 정도로 정확한 전투기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그래서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다. 얼마나 빠르냐가 아니라 얼마나 확실하냐로 옮겨갔다. 일정이 보장되는 전투기는 곧 전략 자산이다. 이 생산 체계의 또 다른 핵심은 자동화 비중이다. KF-21 조립 라인은 사람보다 시스템이 중심이 되는 구조다. 무인, 로봇, 드릴링, 자동 위치 보정, 실시간 측정과 즉시 수정이 하나의 사이클로 돌아간다. 과거에는 구멍 하나를 뚫는데 수분이 걸렸다면 지금은 수십 초면 끝난다. 속도만 빨라진 것이 아니다. 품질 변동폭 자체가 사라졌다. 이 변화는 단기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생산 라인은 KF-21이란 기종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차세대 무인기, 전자전 플랫폼, 이후 등장할 전투기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로 설계됐다. 즉,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공장은 향후 수십 년간 한국 항공전력의 기반이 된다. 그래서 KF-21은 단순히 잘 만든 전투기가 아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 전투기다. 성능은 시간이 지나면 구형이 된다. 그러나 생산체계는 계속 진화한다. KF-21이 진짜로 무서운 이유는 기체가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구조에 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다음 단계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KF-21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자주 놓치는 개념이 있다. 바로 이 전투기를 단일 세대의 완성형 기체로 바라보는 시선이다. KF-21은 처음부터 완결형으로 설계된 전투기가 아니다. 이 기체의 본질은
단계적으로 진화하는 플랫폼에 있다. 지금 보이는 형상과 성능은 출발점일 뿐이다. KF-21 개발 철학의 핵심은 확장성이다. 기체 구조는 전력 여유와 냉각 능력을 넉넉하게 남긴 상태로 설계됐다. 통신 대역폭과 데이터 처리 능력도 현재의 요구치를 기준으로 맞춘 것이 아니다. 향후 추가될 항전 장비와 센서 체계를 염두에 둔 구조다. 그래서 이 전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낡는 기체가 아니라 업데이트되는 기체에 가깝다. 이 구조 위에서 블록 개념이 작동한다. 초기 양산형은 기본 전투 능력을 갖춘 상태로 전력화된다. 이후 단계에서는 센서 융합 능력, 전자전 기능, 무인 전력과의 연동이 순차적으로 올라간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변화가 동일한 기체 플랫폼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전투기를 다시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KF-21을 두고 살아있는 플랫폼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 말은 비유가 아니다. 기체 구조와 전력 여유, 소프트웨어 중심 설계가 결합되면서 실제로 지속적인 진화가 가능한 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오늘은 4.5세대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내일은 다른 얼굴을 갖게 된다. 이 플랫폼 개념은 운용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만든다. 동일한 기체를 기반으로 다양한 임무 구성이 가능해진다. 공대공, 공대지, 전자전, 지휘 통제 보조 역할까지 하나의 기체 계열에서 흡수할 수 있다. 이는 전력 운용의 유연성을 극적으로 끌어올린다. 소수 기종으로 다양한 임무를 커버할 수 있는 구조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무인 전력과의 연동이다. KF-21은 단독으로 싸우는 전투기를 상정하지 않는다. 무인기와 함께 전장을 구성하는 중심 노드로 설계됐다. 센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표적 정보를 분산 처리하는 구조다. 이 개념이 현실화되면 전투기의 역할은 직접 타격에서 전장 관리로 확장된다. 이 모든 변화의 기반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체계가 있다.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고도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 이는 유지 비용과 전력화 속도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새로운 위협이 등장할 때마다 기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KF-21은 단순히 세대 구분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전투기다. 이 기체는 한 시점의 완성도가 아니라 시간에 따른 성장 곡선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이 성장 곡선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는 이미 생산 체계와 설계 철학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플랫폼이 기존 전투기들과 어떤 현실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볼 차례다. KF-21을 기존 전투기들과 비교할 때 가장 현실적인 기준은 스펙표가 아니다. 실제 전력화 과정에서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막히는지를 봐야 한다. 현대 전투기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성능 부족이 아니라 납기와 운용 부담이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갖췄더라도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전력 공백만 키운다. 대표적인 사례가 F-35다. 기술적으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운용 국가들은 긴 대기 시간과 높은 유지 비용에 지속적으로 발목이 잡힌다. 생산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고 정치적 변수 하나만 생겨도 일정이 쉽게 흔들린다. 돈이 있어도 바로 받을 수 없는 전투기라는 인식이 굳어졌다. F-16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검증된 기체지만 생산 일정과 개량 일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구형 기체를 개량해 쓰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계속 늘어난다. 전력화 속도보다는 유지에 초점이 맞춰진 구조다. 이런 환경에서 전투기 선택의 기준은 자연스럽게 바뀐다. 이 지점에서 KF-21의 위치가 분명해진다. 이 전투기는 최첨단 성능 하나로 경쟁하는 기체가 아니다. 지금 당장 받아서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라는 점에서 평가가 달라진다. 이미 돌아가는 생산 라인, 자동화 기반 일정 관리, 증산 가능 구조는 전력 계획을 현실로 만든다. 해외에서 KF-21을 바라보는 질문도 달라지고 있다. 얼마나 강한가보다 언제 인도되는가가 먼저 나온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KF-21은 비교적 명확한 답을 갖고 있다. 일정이 통제되고 있고 생산 공정이 표준화되어 있으며 외부 변수에 덜 흔들린다. 이는 중소국가뿐 아니라 대규모 공군을 운용하는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요소다. 유지 비용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와 국산화 비중이 높아지면서 장기 운용 비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된다. 부품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는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강점으로 작용한다. 운용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다. 이런 이유로 KF-21은 이상적인 선택지가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지로 이동하고 있다. 완벽한 미래 기술을 기다리느라 전력 공백을 감수하는 대신 지금 운용 가능한 전투기를 선택하는 흐름이다. 전쟁은 계획대로 시작되지 않는다. 준비된 전력이 있는 쪽이 유리하다. 그래서 비교의 결론은 단순하다.
KF-21은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전투기가 아니라 가장 균형 잡힌 전투기다. 일정, 생산, 운용, 확장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물이다. 이 균형이 만들어내는 전략적 의미는 개별 기체 성능을 넘어선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전투기가 만들어낼 파급 효과다. KF-21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변화는 개별 전투기 시장을 넘어선다. 이 기체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전투기를 누가 더 잘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전투력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다. 이 질문 앞에서 기존 방산 강국들도 불편해진다. 성능 중심 경쟁에 익숙했던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이 KF-21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통적인 항공 강국들은 오랜 기술 축적을 자랑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구조를 안고 있다. 복잡한 하청체계, 느린 의사결정, 정치와 산업이 얽힌 일정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반면 KF-21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와 빠른 실행력을 앞세운다. 미국의 시선도 예전과 다르다. 과거에는 기술 이전과 통제의 대상으로 봤다면 지금은 경쟁 질서의 일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노골적인 견제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미 생산체계와 일정이 굳어졌고 공개적으로 부정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방산이 일정 단계 이상으로 올라왔다는 신호다. 이 변화는 전략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 전투기 한 기종의 성능보다 중요한 것은 전력 유지 능력이다.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증원할 수 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는가. KF-21은 이 질문에 대해 생산체계와 운용구조로 답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나 중국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영역이다. 이제 KF-21을 둘러싼 논의는 구매 여부에서 플랫폼 참여 여부로 이동하고 있다. 이 전투기를 살 것인가가 아니라 이 체계에 언제 올라탈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생산 라인과 운용 개념, 향후 확장 로드맵까지 함께 고려하는 단계다. 전투기가 아니라 생태계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남은 변수는 기술이 아니다. 정책과 결단이다. 이 속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생산체계를 흔들림 없이 밀어줄 수 있는가? 여기서 멈추면 잘 만든 전투기로 남는다. 그러나 이 흐름을 이어가면 전장 설계국으로 자리 잡는다. 선택의 무게는 이제 분명해졌다. KF-21은 이미 시험과 개발의 단계를 넘어섰다. 실전 전력으로 가기 직전 마지막 국면에 들어가 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더 많은 홍보가 아니다. 그렇게 쌓인 신뢰는 성능 수치보다 오래 간다. 이 전투기가 상징하는 것은 한 기종의 성공이 아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 무대에 남을 것인지에 대한 답이다. 총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장을 설계하는 나라. KF-21은 그 방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KF-21을 둘러싼 논의를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면 결국 도달하는 결론은 하나다. 이 프로그램의 본질은 기술 단일 항목의 우수성이 아니라 산업구조 전체의 재배치에 있다. 전투기 개발은 언제나 국가 역량의 총합을 요구해왔다. 설계 능력, 생산 공정, 시험체계, 운용 개념, 그리고 정책 결정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흔들린다. KF-21은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맞물린 드문 사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생산과 운용을 분리하지 않은 접근 방식이다. 과거 항공 강국들은 개발 단계와 양산 단계를 명확히 나눴다. 이 구조는 안정적이지만 느리다. 문제가 발견되면 수정이 뒤로 밀리고 일정은 자연스럽게 늘어진다. KF-21은 이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시험과 생산을 병렬로 끌고 가며 문제를 즉시 흡수하는 구조를 선택했다. 이는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시스템 통제가 전제될 경우 오히려 전체 리스크를 낮춘다. 이 방식이 가능했던 이유는 공정 자동화와 디지털 기반 관리다. 사람이 판단하는 영역을 최대한 줄이고 시스템이 기준을 제시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개별 숙련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인력 교체나 외부 변수에 대한 탄력성이 높아졌다.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요소가 인력과 부품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구조는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운용 측면에서도 KF-21은 기존 전투기와 다른 철학을 보여준다. 전투기를 단일 임무 수행 수단으로 보지 않고 전장 네트워크의 중심 노드로 설정했다. 이는 향후 전투 양상이 센서와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출발한다. 직접 격추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먼저 보고 먼저 연결하는 능력이다.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체 자체의 확장성과 소프트웨어 유연성이 필수다. 국산화 비중 역시 단순한 자립고를 넘어선다. 핵심은 통제력이다. 특정 국가나 기업에 과도하게 종속된 무기체계는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변수에 취약해진다. KF-21은
이 위험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방향을 택했다. 모든 부품을 자체 생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핵심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KF-21을 단기 수출 성과로만 평가하는 시선은 한계가 있다. 이 전투기가 진짜로 바꾸는 것은 구매국의 전력 운용 방식이다. 납기를 예측할 수 있고 유지 비용을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증산이 가능한 전투기 체계는 국가 안보 계획의 성격 자체를 바꾼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전략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도 이 변화는 서서히 감지되고 있다. 전통 강국들은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구조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반면 KF-21은 비교적 가벼운 구조로 빠르게 움직인다. 이 대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기술 격차보다 실행 격차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KF-21은 질문을 바꾼다. 얼마나 앞선 기술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능 수치가 아니라 생산 라인과 운용 구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일관성에서 나온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한국은 이 질문에 대한 준비를 상당 부분 마친 상태다. 이 지점에서 KF-21은 하나의 전투기를 넘어선다. 산업 전략의 실험장이자 미래 전장 개념의 테스트베드다.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한국 방산은 특정 분야 강자가 아니라 구조 설계자로 자리 잡게 된다. 이 가능성이 바로 국제사회가 KF-21을 다시 보게 만드는 진짜 이유.